그랬고 지금 현재 4.15 총선이 이제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19년 7월 4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민주당의 양정철 의원이 중국 공산당 당교와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네.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네. 양정철 위원장이. 네, 업무 협약을 맺게 해서 중국 공산당 당교의 정책과 민주당의 그 국가 정책에 조율을 하는 일을 시작해요. 네. 근데 우리가 왜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조율을 해야 될지 전 이해가 안 돼. 근데 어쨌든 그 짓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당교랑 업무를 협약을 맺었을 때 뭘 준비하기 시작했냐면 이번 선거에 대한 정책을 세웁니다. 정책.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중국 공산당 당교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 4.15 총선에서 한일 그 역사 문제로 네. 한일 갈등, 그러니까 한일전을 해야만 네. 총선에 유리하다라는 그런 분석 얘기를 했었어요. 국민들도 예. 심정 자극하는 거죠. 예. 근데 공교롭게도 진짜 민주당이 총선은 한일전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반일 감정과 반일 프레임을 계속 씌우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중국 공산당 당교와 업무 협약을 맺게 했던 우리 양정철 위원장이 하는 네. 말을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일본과 맞서야 총선 유리해서 중국 공산당 당교와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한일, 그러니까 반한 감정은 네. 중국 공산당 당교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그 내부 그 정당의 뭐라 해야 되지? 강령? 네. 이기도 한 거예요. 동시에. 따라서 뭐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중국 공산당 정책과 색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그냥 중국 공산당 이중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국민들은 그렇지 않은데. 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당시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이번 선거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 재외동포의 선거권을 강화시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귀환동포 무슨 뭐 기본권 보장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을 만들면서 네. 그 조선족이라던가 중국인인데 한국인의 그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죠. 네. 그랬는데 플러스 거기에 나가서 뭐가 됐느냐? 이번 비례 민주당의 네. 그 기호 13번인가가 박옥선이라 그래서 예. 기환동포 그 뭐 인권위원회인가 거기 위원장인 사람을 거기에 비례대표 후보로 넣어서 아예 이번에 지방의 시의원 구의원이 아니라 여의도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으로 아예 입성을 시키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에 있는 조선족, 네. 중국 조선족 네. 대표를 국회의원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그 뭐지? 그 이번 비례 선거 때 네. 비례정당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비례정당 하면 이번에 그 민주당 그 비례정당으로 나온 거기 몇 석 정도 이번에 예상이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 네. 제 얘기를 하면 뭐 내부에 대해서 네. 뭐 같은 우파 정당에 대해서 네.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통합미래당은 하나의 정당, 하나의 위성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네. 미래한국당이죠. 그렇죠. 미래한국당이고 그리고 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지만 네. 지금 아까 방금 설명했던 손혜원, 정봉주 이렇게 미투랑 범죄인이 만드는 열린민주당을 만들어서 거기 김의겸 이렇게 사람들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그쪽에 더 전략이 좋은 게 이게 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이 두 개가 되면 10만 되더라고 해도 한 30이 나오는 것보다 한 명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조국이라든지 손혜원 같은 경우를 안게 되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 내부에서 조국과 손혜원을 지지하는 그 적극적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또 지지율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지지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열린민주당을 만든 겁니다. 지금 열린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보다 더 지지율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봤을 때는 26%, 1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게 되면 아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번 비례는 전부 다 석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미래한국당 하나만 있는데 그거 가지고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어떤 분이 아까 그 비례 순번이 박원순 씨가 22번이라 했던데 옛날 초창기에 13번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네. 좋다 이겁니다. 네, 네. 지금 걔네들이 이런 걸 넣으면서 지금 점차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보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이 한번 박근혜 정권과 한번 크게 부딪혔고 일단 중국이 이겼죠. 이기면서 문재인 그 허수아비 친중 정권을 세워놓고서 지금 얘네들이 준비하고 있는 건 다시는 우파가 정권을 잡을 수 없게 중국인들을 심어놓고 중국인 정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존하는 민주당 안에도 중국인들을 투입시켜서 국회의원 후보를 만들어가지고 네. 완전히 중국 애들이 빼도 박도 못하게 움직일 수 있는 허수아비 국회의원, 허수아비 대통령을 만들려는 지금 공작을 지속적으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은요, 다 친중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집권 3년 동안에 삼성의 반도체 기술이 됐던, 뭐가 됐던, 지금 기업 기술들 죄다 넘기고 있죠. 네.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들을 전부 중국에 이전시키라고 지금 강압을 누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한 폐렴 때문에 한국 대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거를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하면은 너희들 엄청난 벌금을 뗄 테니까 죽기 싫으면 빨리 중국에 들어와 그러면서 협박까지 했었어요. 그 신문 기사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요. 그랬는데 여기 이건 일본의 공안 조사청이라는 데인데 네. 일종의 우리나라 치면 국정원 같은 네, 네. 기관인데 공안이니까. 네. 여기서 나온 보고서에서도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시민활동부대 네. 위안부가 됐던 네. 이런 부대 이 활동가들이 중국 애들하고 결탁해서 움직인다는 얘기를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자금적 교류를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소위 학문적 교류 아니면 뭐 역사 탐방이나 미명하에 상어 교류를 하면서 그 우위를 다지면서 반일 감정 캠페인을 하는데 한국과 그 중국의 그 좌파 단체들이 서로 공조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 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그 옛날 강제징용자, 위안부 이런 문제가 전부 다 우리나라 좌파들이 중국 공산당과 결탁을 해서 움직이는 공작 활동이라고 제가 예전부터 많이 얘기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게 이 일본 쪽에 이런 얘기에서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역사 인식 문제라고 써있죠. 포럼이라고 해서. 그래서 중국과 한국이 연대를 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이 기사에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4월, 5월, 9월, 10월 써 있잖아요. 그래서 월별로 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중국의 공산당 관제 그 시민단체와 왜냐면 중국에는 시민단체가 없습니다. 공산당이 무슨 시민단체예요? 그렇죠. 예, 당이죠. 중국에 있는 시민단체는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관변단체예요. 네. 그래서 그 관변단체, 그러니까 어용 시민단체와 우리나라의 좌파 시민단체가 공작을 해서 같이 움직인다는 걸 이렇게 보고서를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나오지만 민주연구원은 7월 31일 네. 입장문을 내고 충분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나갔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번 총선에 네. 반일 감정을 이용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주의와 경고 조치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연구원은 한일 갈등을 선거와 연결짓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라는 슬로건을 인정했습니다. 말이 안 맞잖아 지금. 이 네. 기사가 지금 읽다가 지금 생각이 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렇게 막 나간 게 아니라 이미 결정 다 된 건데 네. 이게 정보가 유출돼 버린 거예요. 맞어요. 그래서 지금 선거에서도 총선은 한일전이다라고 계속 슬로건을 지금 걸면서 중국 공산당 당교가 얘기했던 그 정책을 그대로 지금 이번 4.15 선거에 쓰고 있죠. 이런데도 중국의 영향이 없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배신 가스라테프트 밀량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건 나중에 제가 또 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본을 거부한다는 그 반일 데모가 이렇게 일어났었죠. 그랬고 기환 제중동포 정치 세력 복격화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당교가 말한 대로
반일 감정 운동 일으키고 그 다음에 조선족들에게 참정권을 줘가지고 그 사람에게 네. 투표를 하게끔 해서 그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친중 인사를 앉히게 하고 플러스 그러한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들조차도 비례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정식 국회의원을 만들려는 시도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왜 이렇게 중국에게 이런 막대한 혜택을 줄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은 정권을 잡고 싶었는데 네. 그 정권을 잡는 힘을 중국이 보태준 것이고 그 대신에 중국이 원하는 건 뭐다? 사드 배치 반대. 이거를 서로 윈윈관계로. 그 다음에 이렇게 유학생들 4년제 졸업하면 국적을 주는 국적법 이런 것들도 지금 발의하고 있죠. 네. 예. 이게 당시의 그 소리입니다. 예. 이런 거 여기도 손혜원이 있네. 아, 그러니까 손혜원 대단하죠. 네. K스포츠 미르재단 공작과 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중국인에게 4년 졸업하면 국적을 주는 법. 왜 손혜원이 여기 왜 있어? 이 몸통인가 본데 되게 수상합니다. 아니 뭐 예. 그 당선 당시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네. 최고 권력자였죠.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 이 사람이 하는 게 그 한국의 전통 문화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이것도 조금 내가 좀 그 칼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 사람이 하는 것 중에 이제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서 도자기가 됐던 그림이 됐던 낮은 칠기. 이런 것들 네. 그 나전칠기 만들면 누가 쓸까요? 혹시 나전칠기 사보신 적 있으세요? 통영 낮은 칠기가 유명하니 네. 어렸을 때 목포 거 안 사고 통영거만 산 거예요. 낮은 칠기는 통영에서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이러한 그 전통 문화재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이게 돈 세탁에 잘 쓰여요. 아.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공산당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의 화가라던가 네. 한국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사서 그거를 가지고 돈 세탁을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손혜원이도 비슷한 업무에서 일을 하고 있네 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과연 중국하고 인맥이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있겠죠? 네. 예,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네트워크가 있어요. 제가 한번 예전에 그 네. 거래 현장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 그때 당시에는 뭐 그걸 보려 해서 본 건 아니고, 네. 그 제가 아시는 분이 그걸 하는데, 우연히 그 거래를 하는 거를 내가 알게 돼서, 다른 일보다 그냥 겸사겸사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는 길 코스에 있으니까, 그냥 너도 그러면 잠깐 들렀다 가라 해서 가서 보고서, 중국인들이 한국 전통공예품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저걸 왜 살까 한 거예요. 아니, 그 송나라 자기, 당나라 자기도 있고, 중국의 그렇죠. 그 유수한 그 진짜 멋있는 도자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런 투박한 자기를 왜 사? 물론 살 수는 있어요. 절대 그렇죠. 살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사. 제가 봤을 땐 너무 많이 사. 뭐 거기다 라면 끓여 먹을 건가? 좀 이상하거든요. 네. 다 이유가 있거든. 이 유통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 그거 보고 하고 알았죠. 그랬고 여기 보면은 이번 우한 폐렴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까지도 영주권을 부여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이번에 우한에서 직접적으로 비행기 타고 온 사람만 6,500명, 캄보디아를 경유해서 들어온 사람이 12,000명입니다. 우한시에서. 그리고 한창 때는 하루에 2만 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하루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준다고? 그럼 몇 명에게 영주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그럼 영주권을 주기 위해서 네.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안 시켰네요. 지금까지도 안 시키죠. 네. 네. 이거는 뭐랑 관계가 있다? 중국 공산당 당교가 얘기한 것처럼 선거에 유리하다. 그렇죠.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재인 정권이 지금 적극 추진하는 게 지방 분권과 한국형 자치경찰 제도입니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 지방에서 중국 경찰이 여러분들을 체포할 겁니다. 전라 사람 잘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 옛날 전라 사람들 맨날 그래서 일본 순사가 우리를 잡아가서 얼마나 학대인데 그랬죠? 네. 이제는 중국 순사가 와서 여러분들을 잡아갈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탈하려고 할 때 대항을 하면은 중국 순사가 와서 여러분들을 잡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을 대항해서 3.1 운동을 일으켜야 될 판이 됐어요. 진짜 웃긴 현상이 벌어졌죠. 근데 그걸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소위 독립운동가의 자손이라는 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자손들, 항일투쟁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놀랍죠?
예, 대한민국 만세죠, 진짜. 그리고 이렇게 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네. 미국 쪽 교민은 투표를 못하게 하면서 중국 쪽 교민만 투표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야, 속보인다는 거죠. 대사관에서 결정하면 끝이니까요. 네. 이거 너무 속보이는데? 이런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상한 그래프를 보여드렸죠?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아니, 중국의 통계를 믿어요? 어? 아니, 중국이 이렇게 없다고? 중국이 제일 많아요. 네. 통계를 숨기고 있잖아. 네. 예. 근데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서 안 되고 중국은 없으니까 된다. 근데 중국이 통계 자체를 숨기는데 네. 이걸 갖다 그대로 믿고서 이렇게 대사관에서 이걸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근데 주중 한국 대사인 장하성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국은 여기 안 나오는구나. 미국은 못하지만 중국이라도 투표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얘네들의 지금 본심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선거 개입인데요. 당연하지. 네. 자, 그러면 미국은 못하게, 미국 쪽 교민은 못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서방 세계 국가죠. 네. 그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 교민들은 투표를 못하게 하면서 중국의 공산권 국가 교민들만 투표하게 하는 거에 과연 중국 공산당은 개입 안 했을까? 네, 여기에도 개입됐을 것 같은데.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 공산당이 이번 4.15 선거에 개입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곳곳에 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조국의 사모펀드가 있죠. 여러 네. 번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 음. 그래서 LG U+에서 전자개표기 그 시스템 양식하는 걸 만들어서 퍼뜨린다는 신문 기사 있었죠. 네. 근데 그 LG U+가 누구랑 일하냐? 화웨이. 예. 그랬고 여기도 나왔지만은 조국이 투자한 블루코어 밸류업, 그다음 그린코어 밸류업에는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난방송 중계기와 5G 이동통신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 더구나 우한 폐렴이 돌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자개표기를 한다면 조국이 투자한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에 투자했던 게 지금 이 선거 시기에 똑 떨어져서 굉장히 투자를 대박을 칠 수 있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한 폐렴에는 재난 방송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여기서 재난지역 선포 같은 거 얘기했는데 네. 진짜 대구에서 재난지역 선포했죠? 네. 했었죠. 그래서 재난중계 방송.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상황 속에서 선거를 하니까 5G 이동통신 시스템. 이게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금은 어디서 왔느냐? 중국. 또 중국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랬고, 이번에 춘천도 갔다 왔지만 김진태 의원이 있었던데, 네. 거기다 축구장 170개 규모의 차이나타운을 짓게 합니다. 도대체 차이나타운이. 그러니까 축구장 170개 크기로 차이나타운을 지었을 때,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중국인이 있나 보죠. 이번 우한 폐렴 때 들어와서, 인권적 차원에서 하여튼 병 피해서 온 사람 있잖아요. 네. 영주권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 영주권 주면 여기 들어가서 살 수 있나 보죠. 자국민 보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인이죠, 이거는. 예, 중국인 입국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였네. 네, 그래서 중국인을 입국시켜서 차이나타운 만들고 거기다 선거권을 줘버리면 되죠. 네. 그건 이 사람들은 100% 민주당을 지지할 거니까. 네. 근데 그거 아시죠? 우리 그 송영길 의원이 만약에 외국인 정당 가입법을 만든 게 통과가 되잖아요. 네. 그건 중국인들이 독자적으로 중국인 정당을 만들 겁니다. 중국당 나오겠네. 그러면 그때 민주당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 중국인들이 외국인 자본들 끌어들일 때 외국인 자본 끌어들일 때 그 특혜를 줘서 이게 외국 회사를 끌어들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기술 배우고 모아가서 자기가 할 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외국 회사를 쫓아내버리죠. 네. 자기가 먹어버리죠. 그렇죠. 이거 정당도 똑같아요. 지금은 얘네들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을 이렇게 중국 애들이 댓글 부대가 돼서 도와주기도 하고 뽑아주기도 하지만 외국인 정당이 만들어지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중국인 정당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민주당도 박살을 내버릴 겁니다. 그렇죠. 그게 얘네들 전략이에요. 네, 과연 얼만큼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눈치를 까고 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대응 못할 겁니다. 못하죠. 왜 못하느냐? 분명히 금전적으로건 아니면은 접대를 받던 뭔가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직감 여당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아마 저항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분명히 그 시나리오가 작동이 될 거예요. 네. 그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거나 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도 좌파 대통령이 생기면 그 다음번 선거 때는요 민주당도 사라질 겁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아까 얘기했죠. 지방자치제도를 하면서 거기다가 지금 춘천도 지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지금 차이나타운을 마구마구 짓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인들 이민 받아갖고 투표권을 줍니다. 그래서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을 뽑는다 했죠.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 살아요. 사는데 그걸 가장 적극적으로 한 적이 어디다? 전라도. 그래서 그렇게 중국인들을 전라도에 심으면서 뭘 하고 있느냐? 백제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는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야, 중국인들의 이런 꼼꼼함을 보면은 놀라워요. 그리고 전라도 지역이 차이나타운이 지어지면서 중국 인구가 전라도 사람 인구를 능가하고 숫자가 증가하면은 투표를 해도 무조건 중국인이 원하는 사람 뽑히겠죠? 그렇죠. 그건 친중 한국인 정치인이 아니면 중국인이 이제 네. 지방자치정부의 수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전라도 지역은 바다를 건너면 중국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로 우리나라의 전라도 지역, 그다음 충청도, 인천 이쪽 축선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사드 배치를 못하게 하는 전략을 펼치려는 게 지금의 중국의 장기적 청산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드 배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이 박근혜 대통령도 쫓아내고 문재인 정권 만들어진데 지원을 해주고 지금 차 이번 선거, 그 다음 선거에도 중국이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한국을 영원한 속국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펼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민정책, 동북공정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최근 중국의 그 사업자들 그 잡지인데 여기도 보면 보세요. 북한이 중국의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북사성입니다. 동북사성. 지금 중국의 목표는 대한민국까지 포함시켜서 동북 5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북한까지도 얘네들 팜플렛에는 버젓이 중국의 영토로 이게 그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좌파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코딱지만한 독도 문제만 가지고는 막 독도는 우리 땅하고 국회의원들이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이렇게 중국이 대놓고 한국의 헌법상의 영토는 북한 포함 아닙니까? 네, 한반도가 그렇죠? 헌법상 그런데 영토입니다. 지금 북한이 중국 땅이라고 저렇게 주장하는데도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죠. 오히려 중국하고 관시를 맺는 걸 좋아하고 중국하고 어떻게 연 한번 잡아보려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예.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을